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 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남구까지 12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공급 확대와 금융관리 강화에 동시에 나섰습니다. 과천 경마장 부지와 태릉 골프장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고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 개발 등 공공택지 사업도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900선을 돌파하며 슈퍼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어난 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 증시가 급등한 만큼 조정을 대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부동산 자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왜 그러면 안 되지만 기분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조금 변하는 날이 있죠. 그런데 이 기분뿐만 아니라 요일에 따라서도 사람의 태도가 변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은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예민하고 기분이 울적한 사람들이 많다면 금요일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위를 조금 둘러보셔도 조금은 더 관대하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대해주진 않나요? 자,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도 관대하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죠? 이 기분 주말까지 쭉 이어가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있는 부동산 고민은 저희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도 좋고 기분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상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아주 화끈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또 마음속에 고민이 없어야 되겠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 우선 처음은 또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먼저 살펴볼게요. 뒷번호 882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저는 문정동에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잠실동 329번지 모아타운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는 중인데요. 2002년에 준공된 원룸을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임장도 다녀오시고 물건도 하나 고르신 것 같은데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여기 잠실동 지금 뭐 많이들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인데 보시면은 일단 원룸을 지금 한 6억 2천 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2천 구축을 지금 6억 2천 많이 올랐네요. 자, 한번 좀 어떤가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데가 지금 최근에 SH가 주도하는 모아타운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잠실 우성아파트 4차 옆인데 329번지라고요. 이쪽 위치인데 너무나 지금 핫합니다. 그래서 최근 2월 달에 지정이 됐고 또 SH에서 지정한 모아타운이 또 새롭게 나온 모아타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또 공공이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간소화, 업무에 대한 간소화도 굉장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기부 체납에 대한 걸 많이 줄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SH 모아타운이 좀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강남의 송파권에 굉장히 강남권에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 지역들도 보시게 되면 이 9호선 라인으로 해서 이 송파 아랫부분, 잠실권 아래쪽 이쪽 지역이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이거든요. 이쪽 전부 다. 이런 지역들이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정비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위치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원룸을 지금 6억 초반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투자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임대가 대비해서 본다면. 그래서 일단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잠실권의 큰 변화예요. 잠실권 아파트들이 너무 가격이 상승을 했고 또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잠실운당에서 코엑스까지 이어지는 마이스 개발이라든가 현대차 부지 개발 여러 가지 큰 어떤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로 변했을 때는 한 40억대 이상의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다만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정비사업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첫 번째는 이 매매 금액에 대해서 1차로는 일단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2, 3개월 전하고 가격 차이가 좀 달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원룸 2억, 6억 초라면 한 2억 이상 두세 달 사이에 상승한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아무튼 1차 점핑한 가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 자체가 또 진행할 때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에서 지금 가장 높게 보는 게 뭐냐면 주택수 제외 혜택이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6억 미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지금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입지는 굉장히 좋은 데고 투자도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1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점핑된 가격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수 제외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조금 기회가 된다면 이쪽 지역에는 지금 이 아래 지금 선정된 데 위쪽으로도 잠실본도 위쪽으로도 좀 움직임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지금 민간 도시 복합 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또 상단부도 과거에 계속해서 모아타운이라든가 추진했던 곳인데 최근에 민간 도시 복합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 일대는 개발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택 수제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초기에 어떤 1차 점핑되지 않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도 한번 알아보시라.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우선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함께 드렸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계약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에 그 13구역이라고 불렸던 그 청구역 인근의 빌라 하나를 보유 중인데요. 네. 이게 재작년에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유를 좀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좀 답답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청구역 인근이면 신당 13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개발 이야기가 들렸다가 좀 무산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한 마음에 이걸 좀 계속 가져가 볼 만한 건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쪽에 빌라 거주하세요? 네, 그러시고 그럼 지금 여기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4년 전에 매수했어요. 4년이요. 그러면 최근에 그래서 어쨌든 재작년인가요? 신통기획 이렇게 추진하고 그랬던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러면. 네, 재작년에 추진했을 때 제가 동의했었는데 예. 반대가 많아가지고 무산됐어요. 그렇죠. 무산된 지역이죠. 예. 아무튼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궁금하신 건 뭐예요? 여기 계속 갖고 있어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냐? 네, 맞아요. 그게 고민이십니까? 4년 전에 네. 이사 오셨는데 그래도 동네 정도 들고 그랬는데 자주 이사 가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기도 하죠. 궁금하신 게 이제 재개발 상황이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직 재개발 사업을 보고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거주하시는 네. 게 주거 환경도 좋죠. 지금 직장 네. 환경은 어디세요? 저 직장 여기랑 가까워요. 종로 아. 쪽이에요. 종로 쪽이요. 그 대부분 이 도심 쪽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거기 많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교통의 어떤 이로움, 입지의 이로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거 조건이 좋은 데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이 좀 저층 노후 주거지예요. 신당동 일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조금 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개발에 대한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명품 주거지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정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도 했다가 뭐 무산도 됐다가 또 다시 재추진도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쪽 지역 한번 보시죠.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이쪽 같아요. 이쪽 13구역이라 그러면 이쪽이고 여기가 이제 19역 정도. 여기가 신당 19역이고 또 건너편에 지금 막 이렇게 철거하고 그런데 아시죠? 전국 초등학교 네, 네. 있는데 아유, 여기가 이제 이주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네, 네. 이준 다 했고 철거합니다. 이게 8구역이라고 하고 이 주변이 지금 그 정비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쪽도 추진하는 곳들이 있고 지금 뭐 네, 모아타운으로 네. 진행했다가 또 민간 도심도 추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지역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 일단 보자고요. 이 지역이 정비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첫 번째 입지를 보면 어떨까요? 입지 뭐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편하잖아요. 교통 이런 여건들이 너무 좋고 도심 접근성도 좋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전세가도 높고 이쪽 지역은 임대 수요도 굉장히 끝이 없이 아주 높이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도 높고 아주 좋은 선호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입지 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또 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주변에 신규 아파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만한 건 없는데 아무튼 입지 면에선 아주 탑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업성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이 사업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만약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것이냐 또 일반 분양이 나오면 얼마 정도의 분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지금 이쪽 지역에는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면적이 큰 면적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일반 분양 물량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다. 왜 이 조합원이 이렇게 많지 않냐?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여기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좀 많아요. 아시나요? 이쪽 여기 뭐 네네. 봉제 공장 이런 거 많은 거 아시죠? 네네.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단독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2년 전에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반대 동의가 25% 이상이 되면은 신통기획은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찬성 동의가 60%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튼 결과는 뭐냐면 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합원 수가 적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반 분양도 네. 이 주변에 지금 그 아까 8구역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뭐 아주 좋은 OTA를 이거 하이엔드 브랜드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 뭐냐면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입지라는 거죠. 그리고 뭐 19역 네. 같은 경우에도 뭐 GS나 뭐 현대산업계 뭐 이런 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명품 주거지가 될 것 같아서 일반 분양도 되게 높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는 주민 동의율인데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전에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다고 해서 될까? 어떨까요? 2년 후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이 변화가 되면 조합원들도 네. 많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은 인근하고 같이 가는 일단 같은 결합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는데 시간이 좀 언제 걸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네네. 좀 잘해야 되겠죠. 추진위가 뭐냐면 이런 어떤 반대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를 많이 구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차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좀 갈 수 있는 곳이 13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입지에 있는 곳들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팁으로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여러 구역들이 서울에 그런 데들이 많은데 1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 또 나오는 거 민간 도심 복합 개발 들어보셨죠? 네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이제 시행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쪽 13구역 입지가 워낙 좋아서. 근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는 일단 신통기획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여기가 지금 반대 동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신통기획에서 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을 받으려면 조합원들은 75%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굉장히 많죠. 4분의 3. 네네. 근데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은 실질적으로 67%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네. 조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그 과정을 겪는데 어쨌든 조합 설립 방식의 조합 설립의 75%를 이쪽은 민간 도심 복합 개발하면 67%로 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동의가 좀 심해서 못했던 곳들 이런 곳들은 이런 곳으로 한번 사업을 전환해서 가는 것도 아마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뭐 이쪽이 신통으로 갈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지금서부터 조금 더 한 6개월, 1년 뭐 이 정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보유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곳입니다. 지금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이지 여기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이 지역에 반대가 좀 많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면서 어찌됐든 마음 편하게 좀 계속 보유를 해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다양한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또 강남권 재개발에 관심 많으신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귀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회사에서 세미나 진행합니다. 오시게 되면은 강남권에 대한 재개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정비 사업의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몇 년간을 놓고 보면 신통이라든가 모아타운, 뭐 역세권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민간 도시 복합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새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조금 개념은 갖고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투자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핵심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또 소액으로 들어가서 강남권 지금 선점해야 될 곳은 어딘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시간을 꼭 내셔서 오시게 되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하고 좋은 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권 재개발 투자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 다음 주 화요일에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아쉽게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내가 좀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1대1 대면 상담 안내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좀 검색을 해보셨나요? 서울 집값이 정말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만 있는데 가격은 지금 안 사자니 더 오를 것 같고 그런데 또 지금 사자니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부담도 되고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송성문 대표와 함께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앞으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5월 9일 우리 양도세에 대한 어떤 혜택이 받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조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서울 중심권 아파트들도 이제 좀 가격이 좀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이 전에 이미 또 뭐 외곽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일단 전세, 월세, 지금 임대차 시장이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요인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고요. 또 그게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외곽 지역에 조금 저렴한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주택자의 물건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물건들로 인해서 어쨌든 강남권의 그 최상급지 입지들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지금 최근서부터는 다시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조금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지켜보는 또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는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늘 5월 12일 날 발표된 게 있죠. 그래서 이 세입자들에 대해서 세입자리 있는 주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5월 12일 날 보도자료인데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실거주를 이제 유예하는 것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도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월 9일 날 종료가 되자마자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내보낸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다주택자리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었는데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도 세입자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려면 프로세스입니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고요.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 한시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후에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표일로부터 사시는 분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속 무주택자 의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고 무주택이 돼서 갈아타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이제 매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시적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다만 이렇게 진행을 유예는 해주지만은 2년 후에는 입주를 해야 됩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5월 12일 날 발표됐기 때문에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롭게 임대를 놓고 또 이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갭 투자 허용이 아닙니다.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만 실거주하는 사람을 조금 배려해주는 또 무주택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물건을 시장에 내보내기 위한 끌어내기 위한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시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현재 상급지가 소폭 조정을 계속 받았었죠. 왜냐하면 중심권의 양도 차익이 높은 물건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매도할 사람 매도가 됐고요. 또 증여를 또 한 사람이 증여가 됐고 마지막에는 버틸 사람 버티고 이제는 결정이 다 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매물이 잠김으로 들어가서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매물 잠김 완화 목적인데 지금 현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매물을 유도한다 그러면 과연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까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추산했을 때는 한 80만 가구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비거주 1주택자가 매물을 팔고 무주택자가 될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팔고 다른 걸로 실입주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물건이 나올 확률은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현재 세입자 지금 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 저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잖아도 서울 지역은 전월세 때문에 지금 문제 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데 전월세 물량이 또 감소한다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매물이 또 무주택인 사람한테 매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산다면 이 무주택자가 거래하는 집도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주거 이동의 수요만 있는 것은 아니죠. 주거 이동의 수요만 있는 게 아니고 순증도 있죠. 뭐냐면 가구 분화에 의해서 새로운 가구가 나오는 이런 수요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가장 많이 하는 우리 혼인이라든가 한 해 전국적으로 20만 쌍의 어떤 결혼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서울 지역에 한 50%의 서울 경기에 50%의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따져본다면 한 10만 쌍, 또 그건 적게 본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도 5만 쌍 이상의 어떤 신규 가구 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요까지 대비해 본다 그러면 신축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받쳐주지 않는 이상 기존 물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물량을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시장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커질 것 같고요. 이래서 전월세 가격은 지금도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중심권에서 지금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오히려 시외가구로 지금 도미노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뉴스 보면 노원구라든가 뭐 이런 외곽 지역들, 도봉구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임대료가 월세가 뭐 300만 원씩 나온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중심에서 물량이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자꾸 외곽으로 나가고 외곽의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전월세 가격에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매 수요로 또 전환되고 이러기 때문에 주거지에 대한 하향 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권에 있던 분들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외곽에 계신 분들은 경기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 이동인데 지역에 대한 이동이 계속 가시화되기 때문에 경기도 거래량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의 거래량이 굉장히 늘고 소폭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승세로 지금 확산되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거지 하향 이동에는요 또 비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에 계속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임대차 물량도 안 맞고 내 주거 환경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어떤 종목의 이동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 뭐냐면 지역별 매매가 지금 최근의 상승률입니다. 보시게 되면 외곽들이 노원이라든가 도봉 같은데 또 강서 뭐 이런 데들이 0.3% 전후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심권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노원구 아파트 보시면 중계동이나 월계동 이런 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신고가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 4월 달에.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중심지의 매매 수요가 임대차 수요가 외곽으로 해서 매매 수요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거래량 자체도 올 초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요. 지금 이 빌라 시장입니다. 빌라 시장이 보게 되면 지금 연도별로 상반기에 대한 거래량인데 지금 26년 올해 1, 2, 3, 4월 또 22년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22, 23, 24, 25로 내려오면서 계속 저주했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1만 건 이상의 거래가 되면서 빌라 시장도 굉장히 지금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그런 반면에 연도별 빌라의 지금 물량입니다. 아파트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지금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빌라 시장이 이거를 재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2014년부터 이렇게 공급량 보통 한 해 평균 5만 6만 정도의 공급이 있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보시게 되면 뭐 10,000건도 안 되고 심지어 작년은 6,000건 정도의 준공 물량입니다. 수요는 계속 있는데 물량 자체는 없다. 이거는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얘기할 수 있겠죠. 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음은 연립이에요. 연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매매 지수인데 보시게 되면 하반기라서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급 불균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거죠. 따라서 전 개인적으로 빌라 시장의 그 가격 상승을 좀 주목해 보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유는 주거 하향을 좀 하고 있고 또 주거 하향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건 수요에 대한 얘기죠.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또 신축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 감소하고 재개발에 대한 멸실주택도 계속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빌라 시장에 앞으로 굉장히 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 빌라를 보신다 그러면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물건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전월세난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더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강남권에서 어떻게 내 집 마련 계획을 해볼 수 있는지 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투자해 볼 만한 알짜 투자 지역 분석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투자 유망 지역 분석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원 부동산 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위치 가치는 너무 좋은데 가격은 너무 착한, 그리고 미래에 비싼 아파트로 변화될 지역. 그 지역 찾아서 지금 너무 열심히들 헤매고 계시죠.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예,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예, 시청 많이 해주세요. 입지는 좋은데 가격이 착한 것 혼자 찾기에는 정말 어렵던데 과연 그런 곳이 있나라고 좀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이번 시간 끝까지 함께 보시고요. 첫 번째로 함께 분석해 볼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인데 송파구로 떠나볼게요. 송파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대표님? 예,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예, 바로 현대차 GBC가 있고요. 그리고 잠실 마이스를 또 함께 공유하는 이들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닿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바로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우선은 건역 생활권면에 있어서 이 송파구는 바로 동남권에 해당이 되죠. 강남구와 한 생활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남권의 발전 방향 및 계획 과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곳은 바로 주거 환경적인 면의 발전 방향이죠. 예, 첫 번째는 지역 주택시장 영향을 고려한 노후 아파트 단지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저층 주거진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적인 관리도 추진한다고 했고, 또한 수변 네트워크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도 한다라는 발전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미래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거의 양적 공급, 질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주거를 공급하고 복합 기능의 자족적 단지로 계획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이 주거의 공급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예, 바로 여기에 정비사업 지역에 투자한다면 유리한 부분 많겠죠. 예,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송파구 삼정동 상단입니다. 예, 여기는 이전에 이 모아타운으로 3, 4년 전부터 추진을 해오다가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죠. 정비 사업의 유형들이 이 중에서도 사업성 좋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도심 복합 개발의 개발의 방향성으로 지금 개발의 초기 시장으로 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개발이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지금 타이밍에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보면요. 2024년 10월 27일 날의 보도 시점이었죠. 예, 도심복합개발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가 있었고 이 개발의 방식은 신탁 리츠 주도의 도심복합 사업으로 해서 기틀을 마련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도심복합 사업이 한 달 전 삼전동 하단이 예, 이러한 개발의 방식으로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이곳도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 개발의 불꽃이 상단으로 그 불꽃이 지금 옮겨 타고 있는 시점 바로 지금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도심 복합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 작년 2월 같은 경우에 이러한 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에 대한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고 또 7월 달에는 이러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서울시에서 했고 그리고 올 1월에 이 법에 대한 조례를 공포를 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이 법의 시행 6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송파구 상단의 모아타운에서 이제 개발의 방향성,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도심 복합 개발로의 개발의 방향성 지금 가져가고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다면 개발의 유형에 대해서 핵심 목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에 있고 무엇보다도 신속한 주택 공급 중심의 개발을 한다라는 핵심 목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은 역세권 승강 기준 350m 이내가 과반 이상이 포함이 되면 가능한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상단 삼정동 여기가 이러한 개발의 방식 따라가기에 매우 적합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동의율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 로드맵을 보니까 예, 도시 계획에 대한 입안 제한에 대한 동의율, 예, 혁신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동의율,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대한 동의율을 보면은 많은 완화가 있었죠. 이렇게 완화해서 동의율 조건을 완화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예, 동의받기 좋아서 개발이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입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송파구는요 강남과 이렇게 함께 탄천을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잠실 본동과 석촌동 그 사이에 입지를 하면서 맞은편으로는 탄천을 끼고 청담동과 삼성동과 대치동을 마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안에 현대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0년 그 시간 중에서도 가장 큰 개발의 호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는데 이 개발이 되었을 때 이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위치를 가졌다는 거에 있어서 입지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지역이 있죠. 예, 도심 복합 개발로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곳. 예, 보시면은 이 한강으로 해서 마치 병품처럼 명품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 30평대 아파트들의 시세가 30억에서 45억대 중반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촌호수를 낀 지금 여기 저층 주거지를 우리는 주목하면 좋은데 여기에도 좀 더 위치 좋은 것을 공략하면 좋겠죠. 바로 여기가 A급지, B급지, C급지로 해서 나누어 보았을 때 또 이곳을 상단, 하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모든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이 상단 쪽으로 해서 또 주목해서 투자하신다면은 사업의 수익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교통 여건 들어가 볼게요. 교통 여건 보시면은 지하철 3개 호선, 2호선, 8호선, 9호선이 여기에 운행 중에 있고 강남까지는 뭐 5분 거리죠. 그냥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기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변의 주요 업무지구하고의 접근성도 매우 좋기 때문에 예, 이들의 배후 주거지 바로 여기 가치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개발의 호재에 있어서는 예, 종합운동장에서 코엑스까지 예, 마이스 사업이 있고요. 또 현대차 사옥 잘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예, 여기서 121만 명의 일자리가 예, 배후 주거지로 해서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여건 가져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탄천 보행교 신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발의 방향성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강남구와 송파구는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에 대해서도 2028년 10월에 완공 목표로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개발의 수혜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비사업 예정지인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현대차 사옥에 대한 조감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 마이스 사업, 회의와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가 이곳에서 발생되는데, 바로 이러한 굵직한 호재의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대표 랜드마크는 바로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인접 수혜지는 바로 송파구 삼전동, 예, 무엇보다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외에도 예, 탄천 보행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예, 시민공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탄천에 대한 조감도 예, 확인하시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가격을 더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학군이죠. 예, 강남권 3대 학원가가 바로 138개가 바로 이 라인에 즐비해 있습니다. 예,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망 정비사업 지역은 바로 여기에 위치한다. 예, 삼정동 상단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한 최근 3, 4년간은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블럭별로 하고 있다가 예, 이 하단이 발빠르게 도심복합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지주분들 예, 들썩들썩 하시죠. 예, 여기 우리보다도 입지같이 안 좋은데 막 여기 너무 좋아지려고 하잖아요. 배 아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35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도심복합 개발 좀 해보자. 이런 개발의 초기 시장, 물이 오르려고 하는 이 시장, 이 타이밍 잡으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망 정비사업 지역은 이 안에서도 예, 상급지에 해당되는 예, A급 지역 오늘 설명드리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여기가 좋은 거, 반지하 거주 비율이 13%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의해서 개발이 압력이 높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라는 것도 강력한 이 부분도 투자에 대한 메리트 높은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무리해 드릴게요. 시세 궁금하시죠? 예, 원룸은 5억에서 6억대고 투룸은 5억 8천에서 6억 5천대니까 예, 전세로 투자하셨을 때 2억 후반대, 3억 초반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현장에 있는데 너무 귀합니다. 또한 소형주택 혜택 보려면은요 2027년 준공난 매물들 선점해야 되는데 예, 매물 정말 귀합니다. 예, 현장 돌아보시면서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연락 주세요. 예,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 쪽으로는 대형 개발 호재들이 좀 즐비해 있고 살짝 뒤편으로 빠지면 이 재개발 지역까지 저층 주거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투자 금액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지역 삼전동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그 외에도 이 삼전동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적어요, 자금에 맞춰서 또 1:1 대면 상담 하신다면 또 그 맞는 투자처를 공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로 분석해 볼 만한 지역은 아까 삼전동이 한 2, 3억 정도의 투자 자금이었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자금이 부족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역입니다.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대표님?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썩고 낡은 이런 빌라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곳이 바로 여기인데 이러한 변화를 선점할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영등포구 대림동 예, 유망 정비사업 지역 예, 소개에 들어가 볼게요. 예, 입지 분석에 있어서는요, 바로 서남권, 이 한강을 낀 자치구죠. 영등포구, 그 안에 대림동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예, 2040 서울 플랜에 대한 권역 발전 방향의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 노후 주거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 강화한다고 했고, 지벨리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투자 유망 정비 사업 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산업 단지죠.
바로 영계 직주 근접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시설 및 다양한 여기에도 주택 유형 공급한다고 했는데 바로 영등포구가 여기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여기에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중심지 체계는 3도심과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도시 설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3도심이라 함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이끄는 국가 수준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 핵심 거점이 바로 영등포구라는 얘기죠. 서울 도심, 강남, 여의도, 영등포. 바로 이 안에 3개 핵심 3도심 안에 영등포구 대림동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지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어떤 개발의 방향성을 가져가는지, 여의도 영등포는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발전 방향성 가져가는데 그 발전 방향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여기는 산업의 핵심지였죠. 중공업 지역의 서울의 중공업 지역의 82%가 차지를 하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세태화되고 낡고 닳아서 이제는 여기는 또 개발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시는 선안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개발이 됐을 때 이 영등포구 전체적인 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개발의 호재의 내용 짧게 말씀드리면 대림 삼거리역 역세권의 폭발적인 잠재력, 대림 삼거리역 200m 거리에 노후율 91%를 자랑하는 바로 여기 경쟁력 높고요.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본다면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우측으로는 여의도, 아래쪽은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인접해서 직주 근접지로서 이들의 일자리 수요를 그대로 배후 주거지로 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입지 가치 매우 우수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안산선 노선도 보시면 여의도에서 대림 상거리역까지 내정거장 10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더 좋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벨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1단지부터 3단지로 해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유망 정비사업지역 이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되고 바로 여기에 일자리 기업수 15,000곳 14만 명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선안권 대개조 일환에 대해서 개발의 방향성 이러한 낡은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개선된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에 지금 이 지역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영등포구가 여기에 정비사업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나온 기사 짧게 말씀드리면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중이 서울 평균이 63%인데 바로 영등포구는 68%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아파트 이렇게 많은데 공급은 해야 되겠고 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 지역의 낡은 빌라 철거하고 신축 아파트 들어선다면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등포구가 여기에 정비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정비사업 지역 빌라 투자하시는 거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는 역세권 개발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주변을 보시면 다 역주변으로는 역세권 개발을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용적률 높여져서 사업성 좋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곳 대림 삼거리 역세권으로 해서 탈바꿈 됐을 때 인접 수혜지는 여기입니다. 노후율 90% 넘어가죠. 바로 여기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여기 주목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또 여기에 있죠. 종사자 사업체 수 가장 많은 곳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만 가격 상승을 우리는 가져올 수 있죠. 노후율 91%인 자료사진 참고하시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 역세권 200m 거리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 기대할 수 있고 노후도 90%로 개발의 압력 높다. 이 부분도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 타고 있고 무엇보다도 1억대로 서울시에 향후 20억대 이상의 아파트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매매 가격 투룸 약 4억 초반대, 임대 가격은 2억 중반대, 실투자 금액은 1억 중후반대입니다. 너무 착한 가격이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많이 연락 주세요. 발품도 많이 팔아보시고 힘드시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세요.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억대로 투자해 볼 수 있는 지역 영등포 대림동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또 이때 대면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